옆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는 동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 쓰고 연출하신 진성문 감독님 그리고 정지소, 이수혁 배우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인사하고 앉을까요? 앉아서 인사할까요? 인사하고 앉을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 개봉날이라서 이 영화 선택해주신 분들하고 또 다 무대 인사로 막 만나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만나는 자리니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쫄깃쫄깃한 스릴러를 내놓는 기분이 어떠신지 한 분씩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개봉날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질문에 잘 성의있게 대답하고 여기가 다 조명관이죠? 네, 영화를 보셨어야 저희가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수 역할의 유수혁입니다. 영화 저희 개봉날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화할 시간까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기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희처럼 좋은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터 연출한 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하고 GV는 처음인데요.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배우분들과 기자님과 좋은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수혁 배우님도 영화 보신 분들, 정지수 배우님도 영화 보신 분들이랑 얘기하는 자리니까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제가 간곡한 부탁 하나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 너무 재밌잖아요. 반전으로 다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올려주시는 거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 사실 이 영화를 즐기려면 그 반전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영화를 보면서 느껴야지 제대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본자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하고 그 대신 오늘 영상이나 이렇게 영화 재밌다 올리실 때 그 부분은 조금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자제하거나 가려서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을 들여주시면 이 영화 새로 만나시는 분들이 배우님들 연기, 감독님들이 생각한 거 이런 거, 감독님이 생각한 그런 거를 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로 제가 믿고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객석에도 오늘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 보자면 되게 어려운 조건 안에서 굴러가는 영화잖아요. 왜냐면은 밀실 납치 스릴러니까 공간도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고 그리고 딱 세 인물이 그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속고 속이는 관계를 통해서 그 긴장을 줘야 되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하면 되게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영화가 그거를 되게 잘 해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도전을 영화로 풀어내면서 이거는 이런 제약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영화의 맛이 잘 살겠다 이렇게 중점을 두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설정들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한 영화였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기억나는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장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집에서 숨바꼭질만 해도 되게 금방 흥미를 잃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1시간 반 가까이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집에 있는 어떤 도구라든가 뭐 예를 들어 변기, 뭐 화장실의 점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 또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그 배경과 인물의 여러 면면을 되게 열심히 활용을 하면서 굴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의 긴장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인물들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지? 진실이 뭐지? 어떤 사람이지? 하는 이제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영화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소 배우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세 인물이 어디까지가 서로 진실을 말하는 거고 어디까지 속이는 거지? 이제 이런 호기심을 타고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우님이 연기하신 헤라는 영화를 쭉 보고 나니까 그래도 다른 두 사람에 비하면은 거짓말 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태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하잖아요. 잠깐 배우님 목소리 톤을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데 잠깐 연극한다고 생각하자. 넌 동생 살리고 난 아들 살리는 것만 준비한 대로만 하면 아무도 안 다쳐. 근데 알고 보면 그래서 정확한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메모했거든요. 써 네. 근데 그거 사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알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차주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소진도 막 뭐 나 통장에 돈이 있다 막 이러면서 탈출하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본본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 헤란이라는 인물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특히 다른 두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네. 우선 헤란이라는 인물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헤란이가 아까 감독님하고도 잠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태수도 그렇고 수진이도 그렇고 어떠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헤란이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변경이 돼서 또 누군가를 또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 때문에 헤란이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세 인물 중에 헤란이가 가장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태수랑 이제 소지는 조금 스탠스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중간에서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아까 라디오에서 제가 너무 놀려가지고 칭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아 지금 칭찬할 타이밍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이수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태수가 태수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전체가 다 어긋나는 걸 보는데 좀 더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태수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좀 이 상황을 내 손 아래에 놓고 싶어하는 욕망, 사람들을 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사실 그게 별게 아닌데 그 헤란이 나 배 안 고프다, 밥 안 먹겠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크게 납치에 뭐가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먹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통제욕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태수를 연기할 때 일단은 뭐 다른 인물들마저도 그냥
태수 입장에서 도구 같은 거죠. 그냥 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두건, 뭐 작업복, 수갑, 헤라,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도구. 네, 왜냐면 정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인물로 가야 저희 영화에서 태수가 계속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 인물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게 저는 연기의 어떤 온도 같은 걸로 좀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냉철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인물인데 그 밥 먹으라고 강요할 때도 사실 엄청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차가운 온도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 좀 눈이 띄더라고요. 그 씬에서도 사실 저는 뭐 제가 이해를 한 거는 그 햄버거를 먹고 안 먹고라기보다는 이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헤란이 어떤 심정이나 어떤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기할 때. 그리고 이거는 감독님 스타일이실 수도 있는데 잘 읽어보면 저는 계속 읽었으니까 이 친구가 발작 버튼이 한 2번 정도 참아요. 나 눌렸는데 뭐 어떤 걸 지시하거나 할 때 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렇게 벌어지는.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어제도 한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볼 때 그거 눈여겨보셔도 재밌겠다. 태수가 세 번째 발작 버튼이 눌리는지 아닌지 장면마다 좀 확인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께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 곳곳의 장치나 배경이나 소품을 막 다각도로 이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뭐가 진짜 욕망이고 뭐가 진짜 속셈이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흐르게 되고 그게 또 거짓말이나 이런 게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까지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감독님이 뭐 헤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순수한 인물이고 관객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두 인물도 감독님이 어디까지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어디서 속셈을 드러내느냐 이걸 조금만 달리하셨으면 아마 우리가 그 세 명의 관계를 되게 다르게 파악하면서 영화를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 명의 관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사 하나로도 사실 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영화가 설명이 많지 않아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많지 않고 대사 한두 마디 안에서 저는 최대한 관객분들께서 유추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재미로 느끼셨으면 했고 그래서 대사를 쓰고 또 배우분들께 이제 디렉팅 할 때도 어미의 느낌 같은 것들이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좀 잘 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휘 처리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영화를 만드셨구나.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헤란이 물론 그 태수 말을 믿고 자기 언니라고 믿고 지금 소진을 납치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빠한테 이런 돈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납치를 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또 순수한 인물이니까 언니를 대하는 마음 같은 게 되게 복잡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언니가 중간에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믿었는데 또 배신하고 이런 모든 걸 거치면서 약간 헤란이 소진한테 느끼는 마음 같은 게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처음에는 소신에 대한 마음이 질투, 약간 나는 이렇게 버림받고 내 동생은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너는 그 유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 하는 그런 약간 질투, 그리고 약간 좀 부러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소신이 저한테 어떤
그 사정 털어놓고 뭐 아버지에 대한 뭐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좀 동정도 통장에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예.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그냥 여기 좀 말이 끊겨가지고 아무튼 저랑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음이 간 거죠. 근데 그렇다면 사실 가장 많은 영화에서 거짓말을 하는 태수와 소진의 관계도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반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태수가 이걸 꾸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영화 보고 나면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태수는 이 소진과의 부부관계, 애초에 결혼을 했던 이 모든 과정 같은 것에 돈 보고 결혼한 건가? 거기다가 돈 보고 결혼하면 그 액수, 통장에 그 액수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태수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갖고 태어난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환경들이 점점 이 친구한테도 어쨌든 좀 혼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수심이라는 것도 생겼을 것 같고 처음부터 뭐 그냥 돈 보거나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왔어. 정말 이 판 자체는 내가 꼭 해내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럼 그 소진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 있잖아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 근데 물론 그건 소진의 얘기만 들을 수 없는 일이니까 태수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진이도 뭐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큰 잘못을. 아직 태수에서 빠져나오신 배우님이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대신 답을 하자면 태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진과의 관계가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진으로부터 얻지 못하게 됐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에게서 돈을 얻어내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소진의 대사도 넣었던 것 같아요. 태수라는 캐릭터를 그냥 대사 한두 마디로 좀 그려 보실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수라는 인물도 자꾸 삶이 궁지에 몰리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뭔가 몰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네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 태수를 바라보는 큰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느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태수를 이해하고 연기하려는 배우님 입장에서는 태수를 좀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접근. 이해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친구도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난 돈이 좋아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적어도 이 목표에 한해서는 해란, 소진, 어떤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냥 이걸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랬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인물이 3명이서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네. 좀 최대한 태수라는 인물이 스크린에 보이지 않을 때도 또 공포감을 주고 싶은 느낌이 네.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운드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이 세 인물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이 3명 중에 누가 거기를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지 누가 가장 승자가 되는지 이런 선택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여운이 다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가 보여주는 결말은 이제 헤란하고 소진이 결국은 한 편이 돼가지고
정말 어렵게 태수를 뿌리치고 거기 나오는 결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중간에 제목이 시스터라서 진짜 이복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다가 아니네 하다가 결국은 그 둘이 손을 잡고 나온다는 결말 때문에 이 영화의 시스터란 제목이 이렇게 맺어지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감독님께서 약간 그 소진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 두 여자가 약간 폭력적인 남자 아니면 폭력의 세계 같은 거를 좀 떨치고 나가는 시스터가 되는 그런 결말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신 이유가 궁금해요. 처음에 꽤 오랫동안 헤란은 죽는 결말의 시나리오였어요. 이게 이제 보셨으면 자막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작이 있는데 원작에서도 그런 비슷한 결말을 맺고 이제 그런 결말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점점 수정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아서 나가는 게 보시는 관객분들께도 그렇겠지만 이야기를 쭉 본 저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의미 있는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공동의 적을 처치함으로써 자매가 됐다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자매가 됐다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헤란도 그렇고 소진도 그렇고 이제 폭력적인 혹은 자기를 버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에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둘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큰 범주에서 뭔가 자매처럼 보인다 정도까지 보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혈연 설정도 사실 끝까지 자매인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그렇게 되면 좀 납작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이 혈연을 좀 넘어서야 더 큰 범주의 어떤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말 설정 이런 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스릴러 정말 반전으로 파삭파삭한 이 스릴러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이따 마이크를 드리면 그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그 결말, 정서적 여운을 남기는 그 결말에 가기까지 그 마지막에 이 두 여자가 정말 태수를 처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처절한 지방 그 건물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이 태수란 존재, 폭력이란 존재에서 벗어나는 게 한 번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발목을 부여잡고 하는 이 모든 걸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구나를 영화의 마지막 액션씬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거 찍는데 진짜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보면서 제일 처음에 와 배우님들이 진짜 힘들었겠다 저거 찍느라고. 그래서 이 액션씬 마지막 액션씬을 정말 이 사실적인 액션씬을 찍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찍으면서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현장에서 저희 액션 감독님도 늘 함께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다 함께 저희는 회의를 많이 하는 현장이었는데 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차수영 배우님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건강 때문에 일단은 저희 배우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장면이 완성이 된 거였는데 저 헤라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던 게 저는 그냥 뒤에 깔려가지고 그냥 사실은 깔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만 했을 뿐이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주영 언니랑 수혁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뭐 대답이 끝났나요? 아니, 네. 아마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했었고 저희가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부터 또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저희가 액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멋이 들어가는 느낌은 없길 바랬고요. 그리고 좀 각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느낌이길 바랬고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폭력의 이제 수위나 이런 것도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 태수라는 인물을 결말을 주기까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독님의 대화를 많이 했었고 뭐 그런 거 하나 차이가 사실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차주영 배우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안 때렸는데 벌써 자꾸 날아가시고 그러셔서 리허설 할 때도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는데 자꾸 하면 저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입니다. 공감하셨나봐요. 주영 언니가 정말 잘 리액션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 이제 선배님 이제 장난기가 많으셔서 그런 건지 진짜 저도 잘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희 액션할 때 막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영 언니가 이렇게 막 날아가시면 선배님 안 때렸는데 왜 날아가냐고 그런 되게 재밌었던 비하인드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납치할 때도 트럭에 제가 실려요. 되게 근데 사실 그 연기가 기본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액션도 사실 합이잖아요. 합. 그게 정말 그게 이렇게 그냥 대사나 표정뿐만 아니라 이게 동작이 그 맞아야지 그 액션이 이렇게 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처절하고 한 번에 안 끝나는 액션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게 많이 맞추고 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힘드셨겠다 이렇게 해서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웃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재밌으셨나 봐요. 엄청 힘드셨어요. 저희 탈진할 뻔도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냥 아닌 척. 아 좋은 기억으로 포장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지금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스태프분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좋은 에너지였어서 목에 힘을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되는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 그게 그 스릴러라는 장르의 온도를 마지막에 찍어줘야지 그게 마지막 여운이나 감정도 살게 마련인데 그 탈출이 너무 쉬우면 그 여운이 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도 마지막 어떤 긴장을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액션을 위해서 이 건물을 섭외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건물 곳곳을 다 이용하고 배우들이 다 거기 누비면서 액션을 찍고 이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찍고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감독님도 이 액션에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강금방 액션만 말씀. 아니 전체 거기. 네. 저희가 전체 회차가 한 제 기억으로는 26회차 정도 되게 타이트한 촬영이었는데 그 중에 액션이 네 빡빡 조금 넘치는 그랬는데 액션이 강금방 같은 경우는 한 2, 3회차 안에 다 찍었어야 했고요. 강금방 안에서 벌어지는 네. 액션을 다? 마지막 액션은? 그렇고요. 그걸 또 더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세트장을 막 부순 채로 맞아요.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앞에 분량을 다 찍어두고 회차가 남은 분량 안에 이제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새벽까지 힘들게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액션 싸움 뭐 이런 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 그 멋있게 보여서는 안 된다. 네. 가해자인 태수에게 멋을 주지 말고 그리고 가해자의 시선으로도 그리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태수의 시점샷을 맞아요. 저희가 배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찍다 보면 어떻게 카메라를 급히 잡게 되면 시점샷처럼 보이게 되는 장면들도 제가 되게 그렇게 찍지 않으려고 노력을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피해자로 등장하는 헤라는 소진이 이제 맞는 장면 같은 것들을 너무 이제 관조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좀 쾌감을 주는 어떤 관음적인 시선으로 찍지 말자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어야 되고 맞는 장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걸 어느 시점에 그러면 좀 보여주더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침대 위 같은 그런 되게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 포인트에서는 그래도 배우분도 되게 열심히 표현을 해주셨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을 관객분들도 이제 좀 느낄 수 있게.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는 좀 집중을 했고 다른 부분들에서는 주로 이제 때리는 사람 위주나 아니면 때릴 때 예를 들면 뭐 강등방에서 이렇게 태수가 봉으로 헤라를 내려치는 장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리는 사람만 찍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시기에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절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노력을 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 가끔 이제 액션이 워낙 힘이 들어가는 장면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 액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만 찍으면 얼마나 이게 거세고 피가 튀기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게 점점 이상하게 액션이 공포는스러운데 감정적으로 처절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무섭게만 느껴지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두 여자가 탈출을 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느낌을 주려면은 이게 이 두 여자한테 어떤 느낌인가를 집중하는 식으로 그래서 피 튀기고 뭐 약간 뭐 가격이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심리 같은 걸 반영할 수 있는 액션을 찍는 게 중요했을 텐데 그래서 좀 처절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네. 오늘 개봉날이라 저희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께 장안의 화제인 두종 구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영화에 관한 질문해 주시는 게 아마 감독님, 배우님들에게도 되게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손 들어 주시면 객석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감독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일어서시고 네, 옆에서 마이크 가장 먼저 할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 정지소 배우님이랑 차주영 배우님이 돈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은 5대5로 나눴는지, 동생 수술은 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인물 두 여자의 이입을 많이 하셨나 보다. 네. 언제쯤 갈라졌나요? 가다가 바로 헤어졌나요? 뭐 저는 실제 헤라니가 아닐까요? 저는 글쎄요. 저는 그냥 진짜 반반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로 어쨌든 사랑을 주셨으니까 진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둘 다 입막음하고 반반하고 구체적인 그래요? 그 주연이랑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한데 글쎄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분들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 관객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5대5로 나눴을 것 같습니다. 다 손익관계 계산이 정확하신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헤라는 동생 수술 시켰겠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수혁 배우님이 질문자 한 번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뒤에가 좀 안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줄무늬 니트 입으신 분? 네. 마이크 나오나요? 그거 다시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떤 기분이에요? 그러면 배우님이나 감독님이나 이해하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좀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럼요.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얘는 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로 악함이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냥 일단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애니까 그게 실패했을 땐 짜증이 많이 났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해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아팠을 것 같은데. 회수라면. 그렇잖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냥 살고 싶다, 짜증난다 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이 앞뒤로 이제 햄버거처럼 이렇게 깔린 채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뭔가 태수가 저도 후회하는 인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이 영화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시려고 되게 멀리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셨나 보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하남역이 풀려서 이 영화도 중국에서 개봉하면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저 여기 앞에 네 여기 퍼 정답 입고 계신 네 여기 카메라 여기 두 번째 칸에 카메라로 물어보세요. 네, 저 우선은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써왔는데 저 스릴러물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시스터는 그 중에서도 인생 스릴러로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헤렌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이렇게 잘 흔들리고 애처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태수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어두운 역할을 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원작이나 다른 비슷한 어두운 느낌의 작품들을 참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혜란이가 그렇게 흔들리고 조금은 애처롭고 좀 보면서 약간 좀 제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약간 좀
그래야 영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대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배우로서 스크린에 등장할 때 그런 감정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연기로 채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배우님의 이미지가 그걸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했어요. 물가에 자주 가시나요? 근데 지수 배우가 이제 현장에서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촬영이 배우가 3명이다 보니까 사실 뭐 휴식 시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같이 찍는 상황이었는데 이 뭔가 그 스토리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과 가장 시선 가까운 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신경 변화도 맞아요. 시간 순으로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랑 아무래도 디렉팅을 잘 해주시고 지수 배우가 잘 해주셔서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질문 주셨는데 저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하는 배우인 것 같은데요.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원작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다 봅니다. 분명히 원작이 있는 작품을 저희가 다시 만들 때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루어지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봤었고 또 이렇게 각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화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점을 뒀던 건 다른 것보다 일단 이 태수가 긴장감을 주지 못하면 이 영화의 어떤 집중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 뭐 나쁜 역할이라고 해서 그거 일단은 그냥 잘하고 싶은 그래서 감독님한테 자꾸 질문하러 가고 했었죠. 근데 아마 그 질문하시는 분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수혁 배우님이 종종 이른바 악역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근데 배우님이 갖고 있는 자질이 약간 악역으로 비틀어 보일 때 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안 보여도 약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고 바로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개성 있는 그런 악역 같은 거에 좀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우님도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평균 나이가 제 캐릭터들이 한 900 몇 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오히려 이 태수라는 인물 자체가 오히려 제가 연기한 인물들 중에 가장 현실에 붙어 있는 물론 뭐 존재하면 안 되는 어떤 인물을 저희가 그려냈지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장치들은 긴장감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 사운드가 어떤 문을 잠그는 반복적인 행위 그리고 또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트럭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 컷들은 사실 어디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너무 적재적소에 잘 편집을 해주셔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52분은 마무리 멘트랑 같이 찍는다고 하는데 질문을 몇 개만 질문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정도만 더 받을까요? 근데 배우님 정 배우님이 약간 관객의 마음을 갖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태초에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배우님 감독님이랑 물론 얘기하셔서 뭐 사운드도 넣고 이미지 컷도 넣어서 그렇지만 그것도 배우님 자질로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딱 스칠 때 약간 강렬한 각인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존재감이 좀 발휘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 그건 인정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질문자 어떡하지? 애취 누가 하셨어요? 애취. 죄송해요. 네, 감기에 걸리셨으니까 드려야겠는데 맨 뒤로 가겠습니다. 그 맞다. 네네. 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태수가 이제 그 헤라니를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돈을 같이 찾자고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태수와 헤란이 몸싸움을 벌이고 이제 그 헤란이가 태수를 기절시키고 나서 이제 그 다시 그 소진이를 살리러 그렇게 열심히 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쫀득하고 되게 긴박감이 넘쳤는데 그 보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알기로는 지소 배우님이 그 아직 면허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1톤 이제 트럭을 운전을 하셨는데 그 이제 운전 연수를 받으셨는지 운전하실 때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그게 좀 페달이 발은 닿던가요? 네. 그 트럭이 되게 높아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닿긴 닿았어요. 아닙니다. 안전벨트는 맸었죠. 예. 맺고 페달에 발 닿고요. 네, 일단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면허는 없고요. 그때 트럭 운전하는 씬에서 딱히 이게 신용만 한 거였는데 그래도 질문 주셨으니까 뭔가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덤프 트럭이에요. 그 덤프 트럭 그 뒤에 그 뭐지 그거 그 박스 컨테이너 탑차. 적재함이 있는 트럭인데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후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렇게 뒤를 딱 보고 후진을 했어요. 근데 이 트럭이 뒤에 적재함이 있으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되게 멋있게 거의 그랬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하가지고 탁 뒤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다 터지고 뭐 되게 네 재밌었던 썰이 있는데 아무튼 그 장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더 보세요. 보면서 한 번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운전을 안 하셨고요. 그 CG의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첫날 촬영하신 거예요. 그 뒤로 가는 것 말고 주행신을 그래서 첫날 했음에도 그 감정을 표현하셨다. 칭찬을 격렬한 드립니다. 감정을. 네. 우와. 네. 그러면 저희가 개봉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 좋아해 주셨다 인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여기 배우님, 감독님 앞으로 가셔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 전에 여기서 오늘 어떠셨는지 사실 이게 하나하나 파헤치면 다 얘기할 거리가 있는 영화여서 우리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마무리 말씀 듣고 여러분들과 또 만날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해 주실래요? 네. 오늘 GV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원래 되게 편하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고 영화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혹시나 지루하실까봐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한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첫날 개봉날 GV 방을 찾아주신 분들은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오세요. 네, 오늘 GV 저도 또한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 영화에 애정이랑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 말들 이렇게 애정 어리게 바라봐 주시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홍보 리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봉날이니까 이 영화 얼마나 재밌었는지 배우님들 매력이 터진다 이런 얘기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실 거죠? 네,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 요 앞으로 위치하시고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리를 오. 덤프 트럭도 닿는데. 그럼 제가